우리 아빠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그것도 엄마랑 정반대 스타일의 여자분이랑.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재혼한다는 사실보다 더 짜증나는 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 혈압 오르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직은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하고 용돈도 받아야 하는 처량한 고딩 신세인걸요. 아빠 말씀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새엄마 될 사람 얼굴이나 보러 가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어느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어서 와, 아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오랬지. 아,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빠. 저 진짜 오그라들어서 현기증 나려고 하니까. 앉아봐. 이쪽이 내 새엄마들. 아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세상에 걸어 다니는 바비 인형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이름은 채수아라고 했던가. 암튼 엄마보다 훨씬 젊고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얗고 스타일도 좋고. 아, 갑자기 엄마한테 좀 미안해지네요. 안녕. 너가 현우구나. 나는 수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수아 씨는 아니 예비 새엄마는 눈웃음을 살짝 지으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와, 진짜 여신인가. 향수 냄새도 좋고 목소리도 완전 사근사근하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이 결혼 반대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야. 정신 차려. 임현우. 저 여자는 내 새엄마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제 마음은 첫눈에 반해버렸는걸요. 그날 이후 그렇게 수아 씨는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죠. 솔직히 말해서 새엄마랑 같이 산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게다가 수아 씨는 아니 새엄마는 너무 예쁘잖아요. 마치 화려한 액자 속 그림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이분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허당? 처음엔 몰랐는데 은근히 허술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냉장고에서 잼을 꺼내 토스트에 바르다가 그대로 잼병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낸다든지, 세탁기를 돌린다는 게 그만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할 아빠 양복을 넣어 쪼그라들게 만든다든지. 깍, 어떡해. 현우야,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옷인데. 새엄마는 울상을 하며 쪼그라든 아빠 양복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하, 괜찮아요. 아빠도 새엄마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새엄마의 허당 기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엄마를 더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었죠. 마치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반전 매력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절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새엄마의 패션. 밖에 나갈 때는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입는 새엄마지만 집에서는 헐렁한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옷차림이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한다는 거죠. 현우야, 저녁은 뭐 먹을래? 어느 날 저녁, 새엄마는 저녁 메뉴를 묻기 위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새엄마가 입고 있는 헐렁한 흰색 티셔츠 사이로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짧은 반바지 드러난 다리는 또 어떻고요. 저기. 저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눈동자만 대굴대굴 굴렸어요. 아, 진짜. 왜 자꾸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저 여자는 내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현우야?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네. 열이라도 있는 건가? 새엄마는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획 돌렸죠. 아,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그래? 에어컨 좀 더 틀어줄까? 괜찮아. 저 저녁은 아무거나 잘 먹어. 저는 더 이상 수아 씨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지만 자꾸만 새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잼 병을 깨뜨리고 당황해하던 모습. 쪼그라든 아빠 양복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헐렁한 티셔츠 아래로 드러났던 으아악.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쳤어요. 새엄마 될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차라리 제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여도 잠은 오지 않고 온통 새엄마 생각뿐이었죠. 내일 아침에 새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지?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챈 건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식은땀까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엄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현우야, 밤에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새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뜨끔했죠. 설마 내 마음을 눈치챈 건가? 네? 아, 네.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쉬어. 내가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 새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손길에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새엄마와 아빠는 결국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날 묘한 기분에 휩싸였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압박해왔죠. 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새엄마는 여전히 허당 기질을 보이며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새엄마를 보며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노력했죠. 아빠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마치 신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한 꿈처럼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원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아빠의 손을 잡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죠. 새엄마는 그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요. 그렇게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났고 저와 새엄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휑한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슬픔과 아픔을 삼켜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빠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짓눌렀고 저와 새엄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아빠마저 없는 집에 새엄마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우는 대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야지. 난 집에서 다닐게. 새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나 혼자서도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새엄마는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요가 강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챙겼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새엄마의 그런 모습이 마치 제게 아빠를 대신해서 당신이 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집에서 요가를 할 때면 요가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극적이었던 거죠. 탄탄하고 유연한 몸매가 수아 씨를 더 이상 새엄마가 아닌 여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은은한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 동작을 하는 새엄마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금단의 감정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저건 내 새엄마야.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새엄마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제 눈과 머릿속에는 새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화를 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본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탄탄한, 잘록한, 그리고 요가복 위로 드러난 선명함까지. 이건 아니야. 저건 내 새엄마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이성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죠. 새엄마가 요가를 하던 모습. 저는 자기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제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더욱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럴수록 새엄마에 대한 제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제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새엄마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 뒤틀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엄마 몰래 방에서 자기 위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요가를 하던 모습,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새엄마, 수아야. 저도 모르게 새엄마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왜 불러?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새엄마는 모든 것을 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다정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저를 찾아온 새엄마가 제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새엄마? 현우야, 요즘 힘들지? 새엄마는 저를 침대에 앉히고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힘들잖아. 그렇지?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새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엄마는 제 방에 찾아와 저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밤에도 엄마 방으로 와.